자, 작전 리포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작전 리포트 시간을 꾸려가게 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랑 이제 방송 외에 얘기했을 때는 되게 밝게 얘기하셨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와 함께 했었는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5달 동안 어떤 종목으로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새해 첫 거래를 맞아서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수익률 탑5인데 이게 전체적인 탑5일까요? 아니면 8월 한 달 수익일까요? 8월 말에 수익을 거두었던 네. 종목들이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초까지 네. 매수를 했고 8월 안으로 매도를 한 수익률이 그 달 동안 있었던 수익률을 체크한 건데요. 네. 뭐 매수일과 이제 한 달 채 되지 않는 사이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는 최소한 주봉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판별을 하는데 매수를 하셨다면 적어도 주봉 4개 정도는 보자. 그럼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한 달이죠. 그럼 주봉 4개가 움직이는 동안의 수급이 그리고 실적이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봉 4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볼 것인가를 판별을 하는데 대체로 주봉 4개 정도 보니까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한 달 주봉 한 5개, 6개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익률이 조금 나왔다. 그리고 8월 말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을 때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나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9월 말입니다. 9월 말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롯데칠성이나 오리온 같은 경기 방어주로 수익률을 좀 챙겼고 휠라홀딩스는 최대주주 피에몬테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이어집니다라고 해서 이 정도에서는 피에몬테의 단가를 봤을 때 네. 우리도 함께 같이 사면 어떨까요?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9월하고 10월입니다. 네. 이때 시장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 9월 달에 사 놓았던 것들도 다시 회복이 나왔고 10월 달에 샀던 것도 이슈에 따라서 같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네.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 손해를 볼 구간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곳, 그리고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작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LS일렉트릭, 삼성전기, 삼강, MNT 다들 시총이 꽤나 있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모멘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DDR5의 수혜가 지연될 수 있지만 낙수 효과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네. 삼성전기는 딱 기억이 났는데요. 12만 원 언저리에서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월에도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꽤 많은데 특히 이 종목은 또 50% 수익을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인맥주로 좀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노을이 가지고 있는 진단 기술이죠. 현장 진단이라고 하는데 말라리아 진단만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자궁경부암과 혈액 분석에 대한 것들이 2022년도 연말까지 나올 것인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시세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노을 다시 저가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언젠간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 드릴 네.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달성하신 종목들 한번 봤고요. 삼양식품을 10월 중반에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이 이제 음식료 업종의 대장주로서 그렇습니다. 시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10월 17일 방송 당시에 이 네. 차트를 딱 열어놨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때 당시에 저위험 구간 200주선, 이 초록 색깔 라인이 200주선이고 이 차트는 주봉상 차트인데 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우리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적어도 중기 되돌림선까지는 쫙 이어보면 12만 원 언저리가 보입니다. 네. 그 언저리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12월 21일입니다. 약 2달여 정도 지났는데요. 네. 동일하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200주선 오기 직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좋아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는데 오. 끝으로 판가 인상을 끝으로 했죠. 네네. 라면 업체 중에서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서 12만 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는 가급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손실은 적으면서 수익은 많이 낼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 작전 리포트 활용법이 여기 나왔네요. 작전 리포트를 꾸준히 시청한다. 그리고 매수가 이하 종목들을 정렬해 본다.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렇습니다.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고 늘 네네. 기준을 주봉상 4개 정도, 한 달 정도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월수금 방송을 드린 다음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추천 가격보다 아래에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보자라는 의미로 2번 적혀져 있습니다. 네, 외인 기관의 수고, 다시 보기, 목표가와 성향대로 수익 실현 이렇게 활용법이 있는데요. 이런 걸 기반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알아갈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종목은 CJ 제일제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모멘텀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위치해 있느냐? 네. 네. 그 사골 종목이라 그러고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몇 번 많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꽤 많이 했습니다. 예. 거의 2년 내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오면 매수를 도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오. 이 3번은 모두 다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를 드렸고 12월 중순쯤에서도 CJ 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들고 온 이유는 네. 그만큼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굉장히 잘 부합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CJ 제일제당, ISC가 대표적일 텐데요. 네. 일단은 1번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는 부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모멘텀은 재무적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탄탄하냐? 재무제표가 탄탄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예.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늘어나느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네, 그렇게 아무래도 보면 가격 인상을 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봐도 매출액이 2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연도별로 보더라도 매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분기별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그렇죠. 올해, 네. 내년, 후년도도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가가 일단 중요한 이유는 차트를 보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죠. 그런데 그 지지가 가능한 이유는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역성장하지 않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상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지지되는 하나의 에너지는 네. 수익성이 네.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야 한다라는 아. 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시적인 모멘텀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수익이 좋아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음식료 섹터 하면 이미 판매 가격은 다 올렸습니다. 다 올렸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 사이클은 앞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여러 번 보셨습니다. 2010년 곡물가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바닥 대비 90% 이상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13년부터 하락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네. 고점 대비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바닥 대비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가 130%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곡물가가 90% 이상 올랐더니 그 위로 더 슈팅이 나오는 건 어려웠었는데 바닥 대비 130%나 반등했던 가장 큰 변동성의 요인은 전쟁이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90%가 아닌 130%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곡물들은 저장을 해놓으면 평생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패되고 썩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작황도 좋고 유통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곡물가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더 시장에 우세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올렸고 원료 공급의 가격은 내려간다. 그럼 시세 차익이 원자재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식품 이쪽 섹터에서는 1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의미로 가시적 모멘텀 이
곡물 가격 하락에 있겠다 말씀드릴 수 일단 있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한번 시세를 체크하고서 그다음에 매도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신데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CJ제일제당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여기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봉상 차트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질 텐데요. 네. 38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임 나오고 그 위로 살짝 소폭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CJ제일제당은 38만 원과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만 원, 중기 되돌림 라인을 쭉 이어보면 45만 원 라인인데요. 그 라인에 맞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흐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 살피셔가지고 38만 원과 가장 가까울 때는 매수, 45만 원, 중기 되돌림 자리가 갔을 때에는 우리가 매도를 할지 그 당시에 가서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CJ제일제당이고요. 매수가는 38만 원 부근에서 계속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자. 그리고 목표가 45만 원, 손절가 3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또 11시 50분부터 있네요. 열일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새해 첫날 우리가 1월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작전 리포트 활용법, 그리고 네. CJ제일제당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 안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우리 허반석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 바로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